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자, 국내 시스말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비카에 이어서 이번에 매니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혈통 분석 전문가 강태성 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 혈통, 그 매니피에 대한 혈통 분석에 앞서서 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11월 28일, 자, 월요일인데요. 자, 어제 11월 27일 날, 자, 2세 마필들, 부경과 서울에 최강 2세 마필들이 만난 브리더스컵이 있었습니다. 자, 브리더스컵 보셨을 텐데, 좀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로 부산 말들은 역시 강하다. 뭐 그런 느낌이죠.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고, 그런 페이스로 만약에 서울 말들이 달렸다면은 뭐 다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말들은 마지막에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추임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국내, 서울에 있는 그러한 2세 마필들, 뭐 천은, 돌풍강호, 돌풍질주, 또 이런 마필들이 일반 경주에서는 아주 월등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요 세 마필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의외로 부경 마필들이 1착, 2착, 3착을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조금 저평가되어 있던 뭐 굿타임 같은 경우는 야후디 자마고요. 뭐 싱하 같은 경우에는 포티티드 자마인데, 뭐 돌풍강호, 돌풍질주, 디디미 자마고요. 뭐 드림타워, 천은은 포리스트 캠프 자마인데, 좀 각광받던 그런 신의 시스말보다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던 그러한 시스말들의 자마들이 좀 선전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 3세마들의 삼관경주도 뭐 2세부터 부경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 3세마 경주도 좀 부경에서 계속적으로 좀 우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드는 그러한 경주고, 결과가 지금도 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굿타임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마필이지만 이 부마인 야후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는 이는 혈통보다는 이 부산 경마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뛰는 거 보니까 뭐 경주거리 늘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2세마답지 않게 뭐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싱하는 뭐 어제 또 체중도 많이 빠져서 420kg대 앞말인데, 뭐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초반 페이스, 그 빠른 페이스 쫓아가서 라스트까지 근성 있게 뛰는 모습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자, 오문식 조교사가 경부대로를 서울에 올려보내지 않고 싱하로도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비쳤었다는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님을 충분히 증명을 해준 그러한 경주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천은 같은 경우 뭐 상당한 발전 기대치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뭐 선행 유리형 마필이다. 선행을 드림타워에 뺏기는 순간 좀 걸음이 좀 덜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돌풍강호 같은 경우에도 마필의 스펙이나 걸음새 이런 건 앞으로 상당히 발전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라스트에서 선행 무리했던 드림타워를 또 잡아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마필들은 변하고 지금 이 결과가 3세까지 그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이 마필들, 지금 나온 마필들이 부산에 현재 있는 이 경부대로를 넘었을까 할 때 넘었을 수 없을 것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 경부대로가 지금 오늘 분석을 할 매니피의 자마죠. 네. 매니피 2세 대표마라 할 수가 있는데, 오문식 조교사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최초로 서울과 부경 통합 3관마를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연의 주제인 매니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매니피에 대해서 좀 매니피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마필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 마사이가 구매해온 시수 말들이 뭐 먹튀도 있었고 뭐 잘 나가는 마필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이 매니피의 수입이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 시수말 도입은 노또적 측면이 강합니다. 옆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채널이 3개입니다. JRA, JBBA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는데 거기 3개고 이제 민간 목적에서 수입을 하고 그런 단체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시스말들을 싹쓸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성공을 못해요. 몇천만 달러씩 벌어도.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마사이가 어떤 먹튀를 데리고 왔다 아니다 하는 것은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나름의 노력의 결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니피만큼은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국내 씨앗말 자원이 뭐 경마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해외에서 각광받는 시스마를 데려온다 좀 치더라도 이렇게 성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자마들의 성적이 괜찮은 그러한 마필이고 비카 자마들이 워낙에 좀 능력마들이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 매니피에 대한 그 환호랄까요? 그렇게 좀 큰 관심이 약간 좀 식은 거는 사실인데, 내년에 경부대로가 다시 또 성적을 내준다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매니피의 그 혈통적 특성, 이 마필도, 좀 비카처럼 아주 우수한 혈을 이어받았는지 아니면 좀 그러한 선대 영향보다는 이 매니피 자체의 능력에서 기인한 그러한 정부 성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매니피의 그 혈통적 특성과 그 다음에 국내도 씨앗말 계통들이 있는데 어느 계통들과 이렇게 좀 친화력이라고 할까요? 좀 붙이면 교배를 하면 좋은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니피 자체의 혈통표만 놓고 본다면 이건 특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혈통표가 좋다, 혈통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매니피입니다. 일단 이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이 도시지 프로파일 보면은 이 도시지 인덱스 DI 수치가 5.5입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4.0이 넘으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4.0 이상이면 이 스프린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 5.5면은 극스프린트적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방송에서 그 도요타 블루그래스 스테이크스에서 매니피가 비카를 제치고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켄터키 더비에서 인기마로 떠오르질 못했습니다. 이 수치 때문에. 그 켄터키 더비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경주가 바로 직전 그 매니피가 우승한 경주와 플로리다 더비 그런 경주인데 거기에서 우승을 했다면 보통 인기 3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DI 수치에 5.5라는 수치 때문에 그 인기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기 5등으로 켄터키 더비에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0년 이후로 미국 켄터키 더비 우승마 중에서 DI 수치가 4.0 이상인 말이 우승한 것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매니피를 이기고 우승한 이 카리스마틱까지 합치면 3마리인데 하나의 속설, 켄터키 더비 우승말을 할 때 배팅 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4.0 이하 그리고 프리 핸디캡을 발표합니다. 2세마들. 그 핸디캡에서 최고 중량을 받은 마필 보통 57, 58을 받는데 그 마필과 10파운드의 차이. 그러니까 1파운드가 460g이니까 4.6kg 이상 차이가 안 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세마 때 우승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속설이고 그것을 우승말을 예측하는 주된 잣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니피가 이제 그 혈통적인 것 때문에 좀 스프린트적 기질이 강하다. 이러한 초창기 평가로 인해서 좀 인기마로 떠오를 그러한 제반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켄터키 더비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네. 켄터키 더비가 2000m인가요? 2000m. 거리가 길다 보니까 안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준우승을 하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매니피는 거리의 한계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국내에 생산되는 이 매니피 자마들도 어떻게 좀 거리적인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매니피도 사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1800m 스페셜리스트, 1800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00, 2000m 이상 가서는 우승 경험이 없다는 점. 그런 점은 매니피의 약점이고, 그런 약점은 지금도 현재 매니피가 자마들이 국내에서 뛰는 마필들 중, 물론 상위군 경험한 마필들이 드물기는 하지만은 1900m, 2000m 우승마가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물론 우승 터치 같은 경우는 편성만 맞으면 2000m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자마들을 봤을 때는 1900, 2000m의 거리 적응력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그게 앞으로 이 매니피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강 의원님이 생각기에 국내 이제 생산농가 쪽에서 좀 씨앗 말들이 이제 매니피가 작년도에 워낙에 이 자마들이 성적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 있는 시수말인데 국내 씨앗 말은 어느 계통의 씨앗 말들이 매니피와 교배를 했을 때 좀 좋은 자마를 생산할 수 있는지. 매니피는 이 계통간 친화성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교배를 해도 잘 맞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노던댄스 계열이다 보니까는 뭐 테디 계열도 잘 맞고, 뭐 같은 노던댄서 라스룰라의 뭐 인브리딩도 이 친화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스터 프로스펙트하고도 잘 맞고, 블러싱 거름 계열, 모든 계열이 친화성이 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니보 계열만 조금 피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니피의 부마, 모마, 이 마필들은 뭐, 현역 시절에 성적이 좋았던 그러한 마필들입니까? 일단 이 매니피의 부마는 한란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리딩 사이어를 차지하고 있는 자이언트 코즈웨이가 이 스톤캣의 적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한란이 만약에 일찍 안 죽고 살아 있었다면은 자이언트 코즈웨이한테 몰리는 물량의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주 뛰어난 실수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 AEI가 2.78인 것만 보더라도 출주 자마 줄수가 적긴 하지만 2.78에는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란의 피를 이어받은 자마, 그러니까 한란의 적자를 누가 가느냐. 물론 이 매니피가 유일하게 매니피가 그 유일한 적자로 평가를 받았지만 그 동생인 이제 한란즈 할리데이, 뭐 국내도 자마들이 뛰고 있습니다. 한란즈 할리데이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매니피는 묻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스톤캣 나인죽의 드문 한란의 피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매니피는 국내 도입됨으로써 아주 높은 활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조부만은 이 레버밴드입니다. 레버밴드 같은 경우는 시스말로도 훌륭했고 시암 외조부로도 훌륭했던 마필입니다. 특히 이 영국에서 10년간 제국을 이룩한 세들러스 웰스와 이 네버밴드 간의 결합은 아주 유명합니다. 뭐 경마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닉스로 이 네버밴드 자체도 물론 세들러스 웰스뿐만 아니라 이 노던 댄슨하고도 아주 탁월한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버밴드 역시 외조부 역시 훌륭한 마필이었고, 모마인 앤 캠벨 역시 현역 시절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현역 시절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은 데저트 와인이라든가 매니피라든가 특급의 마필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켄터키 연도 대표 씨앗말로 뽑혔을 정도니까는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매니피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란, 스톤캣 이런 라인이 있는데, 스톤캣을 한 마리로 정의하자면은 근성, 칼칼한 성격, 그걸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톤캣 자체가 잘생긴 체형이 아닙니다. 다리도 옵슨 니에다 휘어져 있고, 거기에다 곰배, 체형이 되게 못났지만은 건성 하나로 인류마로 태어난 마필입니다. 이런 칼칼한 성격, 그리고 또 강인함,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켓이 스톤캣의 아들이잖아요. 크리켓은 그런 스톤캣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한테 이런 칼칼한 성격을 많이 물려주었고, 또 이 강인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상황에서 빛을 발하느냐 하면 경쟁 상황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주 자체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부산 쪽에서 이 크리켓 자마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연성대로, 천년대로, 탐나 히어로, 그리고 뭐
이런 마필들, 신진강자, 여인천국, 남도지죠. 그렇게 했을 때 대표 자마들은 다 부산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매니피가 미국 현지에서 좀 아주 출중한 경주력을 보였었는데, 자, 켄터키 더비, 미국 상간마의 첫 관문인 켄터키 더비에서 뭐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두 번째 관문,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그러니까 또다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벨몬트 스테이크스는 뭐 경주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좀 혈통의 영향 때문인지 좀 하위권이었죠. 8위인가 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뭐 거리 적성도 길긴 길었지만은 오주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강행군 속에 말이 지쳤겠죠. 카리스마틱도 지쳤고. 네, 매니피 3세마 시절에 그 카리스마틱이 켄터키 더비하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를 제패를 하고 모처럼 만에 이제 상간마가 탄생하나 싶었는데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3착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상간마 탄생에 실패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선 그 매니피 현역 시절 경주 뛰는 모습 동영상을 볼 텐데, 자, 첫 번째 동영상은 걸프 스트림 파크에서 뛰었던 일반 경주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이 켄터키 더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그 경주 모습이고요. 자, 세 번째 동영상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주 걸프 스트림 파크에서 펼쳐졌던 일반 경주입니다. 8세 경주가 아니고 일반 경주인데, 매니피는 경주 중에 항상 코골레를 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코골레한 마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몇 번째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외곽에서 따라오는 코골레한 마필이 매니피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죠. 앞으로 매집하고 있는 이 경주가 1400m 경주였는데 경주 우승 기록이 1분 22초 44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매니피가 대단한 인기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데뷔전에도 당시 18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사는 기수가 100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의 전설적인 기수라고 미국의 박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을 덮치죠.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경주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트주로인데 1400을 22초 때 Deputy Mack is the leader. Menifee is moving to him. Menifee right to his neck. Menifee on the outside. 이 경주를 보면은 추진이 없습니다. 채찍도 안 되고 추진도 없고 마필한테 가자 하면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매니피는 기수의 제어를 잘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골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목이 높으면은 목을 낮추려고 조기를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코골레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은 예민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코골레에 적응해지면은 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세가 되든 5세가 되든 계속해서 코골레를 하고 출장을 하더라도 경주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이 목이 높았을 때는 일단 먼저 코골레를 하면서 적응력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주는 켄터키 더비 상관의 첫 관문인 켄터키 더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때 우승했던 마필이 카리스마틱입니다. And they're off in the Kentucky Derby. 켄터키 더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첫 관문이다 보니까 참 출주 주수가 많아요. 이러다가 이제 프리크니스 거치고 벨몬트에 가면 벨몬트에는 뭐 10마리 미만으로 뛸 때가 다반사인데 켄터키 더비는 뭐 20마리 가까이 항상 나와가지고 박진감이 있습니다. 홈이 외곽에 코골레 하면서 따라가는 마필이 매니피입니다. Three ring on the inside, finds room and gains ground. The filly moves up, Charismatic drops back. Back on the front end, Val Hall leads it by 3 parts of a length. Is coming on strongly. Down the stretch they come. Cat Thief digging in at the rail. Worldly Man. 이제 여기 보면은 내 측에서 파고드는
중앙 지점에서 파고들 코골이한 노란 모자가 바로 매니피입니다. 여기서 이제 치고 나오죠. 근데 앞에 가는 마필이 카리스마틱이고 뒤에서 치고 나오는 마필이 코골이한 마필이 매니피입니다. 따라잡는 걸음이었죠. 걸음 자체는. 네, 한 1, 20m만 더 길었어도 추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좀 있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매니피가 이게 DI 수치가 5.5에서 인기 마필로 못 들어올랐는데 이 카리스마틱도 5.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이후에 카리스마틱의 우승은 진짜 깜짝 우승이었습니다. 프리크리스 스테이크스로 넘어가더라도 이 인기 1위는 매니피가 갑니다. 카리스마틱은 켄터키 더비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5등을 합니다. 근데 이 전문가, 그러니까 경주 분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다음 경주에 또 다시 두 마리가 맞선다 하면은 뭐 제가 추천을 해도 매니피. 우승과는 매니피로 가겠네요. 거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좀 여력, 끝걸음의 여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매니피가 다음에는 이기겠구나 이런 느낌이 탁 오는 그런 결과인데 역시 또 지죠. 예. 자, 세 번째 동영상은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또다시 준우승을 하는 카리스마틱에 밀려서 또다시 준우승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And they're off in the Preakness. Toward the inside, Cat Thief going for the lead. Vicker out in the middle of the racetrack showing early speed. Adonis is right there and Kimberlite Pipe at the rail. Passing us for the first time. Kimberlite Pipe at the inside. Cat Thief between horses. Vicker on the far outside charging up along with Val Hall who's behind horses in fourth. And Torrent Sand on the inside, Sage Ground in fifth. Now around the turn. Three of them battle for the lead. Kimberlite Pipe at the rail. Cat Thief between horses, and Vicker on the outside, and those three are noses apart. Kimberlite Pipe at the inside is second. And then comes Vicker, who's racing third, and Charismatic is making his move. Chris Antley takes Charismatic. He's fourth. He's third in the green cap on the outside as they move to the top of the stretch. Cat Thief with the white blinkers in front, and here comes Charismatic rolling up and taking command at the top of the lane in the Preakness, far out on the outside. 이 경주를 보면은 먼저 이제 또 카리스마틱이 치고 나갑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 매니피적 입장에서는 늦게 추입을 했다.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은 분명 카리스마틱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좀 더 서둘러서 앞선에서 붙여 나갑니다. 하지만 역시 카리스마틱이 강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매니피가 현역 시절에 뛰었던 경주 동영상 세 경주를 봤는데 이외에도 좀 동영상은 안 봤지만 좀 특징적인 매니피가 현역 시절에 뛰었던 그 특징적인 요소랄까?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둘 다 나가지만 이 벨몬트 스테이크스의 관심사는 매니피는 없었죠. 카리스마틱이 상관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주된 관심사였고 역시 카리스마틱은 3착, 매니피는 8착으로 경주를 마칩니다. 이 상관 경주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관 경주 후 매니피는 3번의 경주를 더 치르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주가 이 하스켈 인비테이셔널 핸디캡 경주인데 여기에서 매니피는 가장 높은 부중인 57kg를 부여받고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경주 역시 1800m입니다. 그리고 트래베스 스테이크스에서는 이제 이 경주는 2000m입니다. 2000m였기 때문에 역시 매니피는 이 벨몬트 우승마인 레몬드로 키드에 이어서 3착을 합니다. 3착을 하고 이때 이 경주에서 4착은 액톤파크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슈퍼더비 경주, 마지막 슈퍼더비 경주에서 이제 액톤파크가 우승을 하고 이 매니피가 2착을 합니다. 이 경주 영상은 나중에 이 액톤파크 시스템을 소개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대에서 카리스마틱은 넘버1이었고 매니피는 넘버2였다. 3세마 중에서 넘버2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특급의 경주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0m 넘는 경주에서는 레몬드로 키드가 강하긴 했지만은 미국의 주된 경주거래인 마일 경주에서는 매니피가 훨씬 우수한 경주마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뛰고 이제 은퇴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스마일 생활을 들어가는데
자,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 이제 교배료가 15,000불로 알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의 시스말, 그 시스말로의 성적은 좀 어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그 매니피 자마들의 좀 전체적인 경주의 특성이랄까? 좀 이러한 점은 어떠한 점이 있습니까? 일단 매니피가 이 은퇴를 하고 시스말 생활을 하는데 교배료가 15,000불이었습니다. 넘버 2 대접을 받던 경주마가 15,000불이라는 건 상당히 낮은 교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적다는 거, 우승 경험이 적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 한란이 이때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한란의 자마들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 자마들이 실수말로 성공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5,000불이라는 낮은 교배료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첫 해, 그러니까 퍼스트 크롭 사이어, 첫 해에서 이 출주 자마가 17뚝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 퍼스트 크롭 사이어에서 16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엑스플로잇이 12위였거든요. 이때 엑스플로잇 자마는 무려 45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매니피가 이 시스말로 성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마들은 좀 뭐 거리 적성이랄까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좀 혈통 그 도시진 DI 수치답게 또 자마들도 그 영향을 좀 받습니까? 일단 자마들도 이 2,000m 거리에서는 분명 검증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도 2,0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그다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첫 해 이 고무된 성적 때문에 이듬해 매니피는 15,000불에서 25,000불로 교배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에이펙스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EI는 직전에서 자마도 평균 소득 상금이라고 했지만 이 AEI 수치 자체는 물량 공세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마리 뛰는 사람과 100마리 뛰는 사람, 100마리 뛰는 시수말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에이펙스 수치인데, 그러니까 이 자마들, 출전한 자마들 중 상위권 마필들만을 대상으로 이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이 AI 수치를 뽑아낸 건데, 그 중에서 매니피는 1.91입니다. 그러니까 15%니까 10마리 중에 한 마리 이상은 괜찮은 상위권 마필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플로잇이 1.0이고, 비카가 1.08, 폴이 1.0, 1.10 이런 식이니까는 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매니피가 상당히 높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매니피 자마줄 중에서 이 상위권 마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매니피가 이제 미국의 하나의 그 카운티 이름이죠. 예. 근데 거기에 좀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매니피 카운티, 켄터키주에 있는 매니피 카운티라는 카운티에 코리아라는 인간 200명 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예전에 이 마을에 있던 우체국 이름이 코리아였는데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그게 이제 그 마을 이름이 코리아가 됐고 예. 그게 그 코리아라는 마을이 매니피라는 카운티 안에 있다. 예. 매니피는 뭐 국내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피 자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니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AI 수치보다 CI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 자마들을 개량할 능력은 떨어진다. 대신 이 양질의 씨앗말과 붙었을 때 아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아주 좋은 자마들을 생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매니피 같은 경우는 우수 암말과 교배를 하였을 때 우수 자마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매니피의 이제 주요 자마, 매니피가 국내에 도입된 후에 뛴 마필 이제 3세마가 뛰고 최근에 이제 2세 마필들이 데뷔를 하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자마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국내 자마, 그러니까 매니피가 국내에서 팔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란은 귀중한 피를 이어받았고 한국에 팔려온 이후에 미국에서 리딩 사이어가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니까는 이 25,000불로 인상이 되면서 우수 씨앗말들이
제공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매니피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말 우승이라는 겁니다. 12의 스테이크스 우승 자마들이 다 안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순말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니피 자체, 그러니까 한란 자체가 X인자를 보유했고, 매니피의 모마인 앤캠벨도 X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그 유전학을 보더라도 남성의 염색체는 XY이고 여성의 염색체는 XX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2개 물려받는 암말들이 이 X인자로 물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거에 기인해서 이 암말들 성적이 좋았다고 할 수도,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잘 됐던 마필은 이 저스트 젠더라고 제네타하고도 같이 경주를 뛰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네타의 발끝에는 못 미쳤지만. 암말이 미국에서 득세를 했다. 국내에서는 뭐 우승터치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승터치, 부경에 있는 우승터치의 경주력을 보면 뭐 순말 못지 않습니다. 스피드, 스태미너, 탄력. 상당히 뭐 농림부 장관배에서 조금 마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선에서 발바꿈을 못하면서 좀 탄력, 우승터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탄력 발휘에 실패하면서 준우승에 좀 머물렀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자, 우승터치는 뭐 대표 자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초창기에는 그 12조 서울 12조 서범석 마방의 선시리즈, 선히어로, 선블레이즈 요 두 마필이 좀 각광을 받았었죠. 선히어로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악뺐기 때문에 제대로 마필을 몰아내기가 힘듭니다. 스톤캣 라인의 그 골턴키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매니피의 자마들, 특히 매니피도 그랬지만 이 매니피의 자마들은 스톤캣과 틀리게 이 자마들이 기수의 수능도가 좋습니다. 악벽도 없고, 그 선히어로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써니어로는 이제 좀 그러한 주행 악벽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로 이제 순치가 완벽히 되지 않는 한 지금 1군에 와 있는데 1군에서 성적 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 썬블레이즈는 그 KL컵 마일에서 상당히 인기마로 팔리고 졸전을 펼친 후에 지금 뭐 출주 주기가 많이 늘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컨디션만 회복하면은 제가 볼 때는 써니어로보다는 썬블레이즈 쪽이 좀 더 기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다시 그 매니피 자마 순말 중에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말이 구조 지용훈 마방에 있는 마니피크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뭐 마체, 주폭, 뭐 스피드, 그 다음에 또 암베시에는 탄력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아마 이 마니피크가 좀 대표마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대표말로는 아무래도 마니피크가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폭 같은 부분, 그러니까 주폭이 단순히 주폭이 크면은 이 조금 더 많이 뛴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운동 메커니즘 자체가 이 보폭의 각도가 틀려지면은 운동 메커니즘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폭이 큰 것을 원하고, 이건 나중에 이 혈통 부분이 아니라 운동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운동 근섬유의 발달 과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주폭이 크다는 거는 보폭의 각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 3세마 중에는 뭐 부경에 있는 우승터치가 뭐 암말 대표주자라 할 수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마니피크가 순말 대표주자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경주력으로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마필 다 지금 1군에 있는 마필인데, 좀 1군에서도 좀 승승장구 해주기를 좀 바라고요. 자, 2세마로 보면은 이제 그 좀 각광받는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부경에 두 마필이 있고 서울에 한 마필이 있는데, 자, 부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부대로가 좀 특출나게 솟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브리더스컵에서는 좀 졸전을 펼쳤지만, 그 이전 2개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발휘했고, 또 경부대로에 이어서 뭐 준우승을 차지했던 누리의 빛, 요 두 마필이 부경에서는 좀 떠오르고 있고, 서울은 아무래도 스피더스가 암말인데, 내년에 누리의 빛과 좀 오쿠스를 놓고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기본 자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피더스 같은 경우는
마체를 보면 앞말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순말입니다. 마체만 보면. 진짜 앞으로 내년에 옥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선행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뭐 제대로 걸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 이세마, 매니피 주요자마 이세마 중에는 경부대로, 누리에빗, 스피더스, 자, 요 세마필 좀 앞으로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매니피 자마들을 대략 요약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든 이 흑갈색 그리고 갈색 계열이 잘 띄었다. 모색하고도 또 경주력과 연관이 있나요? 유전적 영향력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유전적 영향력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미국에서도 이 속설이라는 게 존재하죠. 특히 할리불 계열, 태픽 계열은 회색말이 잘 띈다. 그거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적용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 모색과 경주마의 우성 유전 능력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2세 때부터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점, 굉장히 족숙형이라는 점, 그리고 스피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부터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 그리고 교배가 이계든 건칭 교배든 뭐 자유롭다는 점, 이런 점이 이 매니페 자마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2000m, 첫 번째 얘기했던 2000m의 거리는 분명히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 경마에서는 그게 좀 희석이 되겠죠, 아무래도. 한국 경마에서 좀 희석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잔디주로 마필들과의 교배에서는 약점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앞말 우승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니피는 너무 밝힌다는 거. 제가 제주도 이 목장을 둘러보면 매니피 자마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장의 공통된 의견이 어릴 때부터 너무 밝힌다는 겁니다.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주마가 발기를 했다고 경주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산만해져 있으면 경제에 집중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적으로 그 예시상패에서 발기하는 신말들 보면 좀 성적이 좀 안 좋더군요. 경험적으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발기했던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를 제가 막 지금까지 경마하면서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전 딱 한 번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매니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포리스트 캠프, 최근에 뭐 천운, 드림타워 이런 스피드 있는 마필들을 생산하고 있는 포리스트 캠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게 방송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도 버벅거리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못 전해드린 내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